이거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출시 좀 해달라던 차이기도 하고요.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차종이기도 해서 출시되면 안 팔릴 이유가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제네시스가 한국에서 잘 팔리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고급차라 4기통은 싫고 그렇다고 고백이랑 6기통 엔진으로 넘어가자니 부담스럽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를 타자고 렉서스로 확 넘어가기도 쉽지 않고요. 여러가지 이유로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동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제네시스 역사에 하이브리드 차는 없겠구나 했는데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는 건데 출시되는 것도 꽤 빠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차 추가 소식, 그리고 이게 앞으로 소비자들과 시장에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죠. 현대차가 제네시스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한다는 소식인데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계획이 취재할 이유가 꽤 구체적이라 더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원래 제네시스는 모든 라인업을 전기차로 바꾼다고 했었습니다. 통상 전동화라고 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하는 말인데 제네시스는 흔히 말하는 전동화가 아니라 전기차만 출시할 거라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이 발표가 처음 나온 게 2021년 9월입니다. 당시 퓨처링 제네시스라는 영상이 공개됐었습니다. 이때 발표한 전동화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 배터리 기반 전기차와 수소 기반 전기차, 그리고 이걸 듀얼 전동화 전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랑 동시에 2030년까지 8대 모델로 구성된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때랑 지금은 전기차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죠. 전기차가 전 세계를 빠르게 장악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성장세가 주춤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비싼 전기차들 사이에서 판매량이 주춤하고, 그래서 제네시스도 작년에 GV60 생산을 예정보다 빠르게 중단했었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전기차만 믿는 건 굉장히 미련한 전략이죠. 현대차의 결정이 현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제네시스는 후륜구동 기반인 차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엔진과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2030년까지 완전 전동화를 하겠다고 했고, 개발 기간이나 시기상 2030년 완전 전동화 전략에 하이브리드 차도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건 출시 시기인데 생각보다 빠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내년 초거든요.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거라고 언급하고 있는 차는 G80하고 GV70입니다. 현재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종들이죠. 국내 시장에선 벤츠 BM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시장만 겨냥한 전략이 아니란 겁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라는 걸 이참에 제대로 굳힐 거란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도 하이브리드 차냐 전기차냐 갑론을박이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이렇게 나오는 이상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가 주력 차종이라는 게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죠.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기차 가격 경쟁을 더 부추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더 저렴하고 전기차는 비싸대요. 친환경차 혜택은 비슷하고 하이브리드 차는 타는 것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로 수요가 몰리겠죠. 이미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우상향 곡선을 확실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매년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뿐 아니라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도 하이브리드 차 라인업을 늘리고 관련 기술도 점차 늘리고 있는 거죠. 제네시스가 대표적이고 여기에 좀 더 보태자면 하이브리드 차 판매 확대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모터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 중이라는 거, 그리고 이 핸들링과 이 라이딩 같은 하이브리드 전용 승차감 향상 기술도 적용할 거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하이브리드 차를 사야 하는 이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전략을 이기기 위해서 가격부터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대중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대중 브랜드 전기차들이 대부분 5천만 원대에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구매 보조금 상한선은 5,500만 원이고요. 벌써부터 줄줄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은 ID4 라이트의 가격을 5,690만 원에서 5,49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낮췄고요. 폴스타는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 모터 모델의 가격을 5,590만 원에서 5,490만 원으로 100만 원 낮췄습니다. 출시 당시에도 보조금 상한선에 맞췄던 차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보조금 100% 상한선이 5,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5,500만 원으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내린 거죠. 이것 때문에 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테슬라입니다. 5,699만 원에 팔리고 있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인데, 특히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은 성능 보조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라 가격을 내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까지 수요를 뺏어가니까 전기차에 집중하던 회사들은 가격을 더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 신차까지 추가된다고 하니 머리가 꽤 아프긴 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밖에 없는 전략이란 겁니다. 전기차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 하이브리드 차도 판매량이 꾸준히 오르는 중이고 규모도 전기차보다 훨씬 큽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토요타도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꾸준히 오르는 중입니다. 토요타는 작년에 하이브리드 차만 342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전기차 때문에 주춤할 거다? 그렇지 않죠. 현재 자동차 시장이 가솔린과 디젤로 나뉘듯이 미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로 나뉘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성장률도 전기차랑 비슷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 작년에 2,718억 달러였던 하이브리드 차 시장 규모도 2030년이면 4,439억 달러 수준으로 뛸 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입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해도 사람들이 사기 싫다 하면 만드나 마나잖아요. 그런데 연료 종류별로 구매 의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랑 가솔린 차는 구매 의향이 상승한 반면에 전기차는 구매 의향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대기아차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시장 이슈는 전기차에 몰려 있어서 이쪽 경쟁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조용해 보이는데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장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만 집중하는 제조사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조용히 경쟁력을 쌓으면서 잠식하면 되는 거고, 최악의 상황에 전기차 시장이 몰락하거나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몰락해요. 현대기아차는 이미 두 종류 모두 만들고 판매하고 있으니 다른 브랜드들보다는 타격이 훨씬 적을 거란 거죠. 이런 투트랙 전략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이미 테슬라와 비아디의 양강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판매량만 봐도 이미 게임이 안 됩니다. 1등, 2등은 정해져 있고요. 그 아래로는 점유율 차이가 심합니다. 전세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는 7위를 기록했고, 미국 시장도 보면 테슬라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심지어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나요? 테슬라랑 비아디가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하죠. 한마디로 둘이서 다 해먹겠다 이건데, 이건 꽤 큰 이슈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산업에서 1위와 2위 기업이 손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회사들을 열심히 추격하던 다른 회사들은 격차를 줄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면, 비아디랑 테슬라가 협력을 늘리고 중국 내 점유율을 더 키우면 전기차 시장 규모 자체는 커지는데, 정작 파이는 얘네 둘만 나눠먹게 된다는 거죠. 비아디 홍보 책임자가 지난 29일에 테슬라와 함께 친환경차 시장의 파이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뉴스가 크게 퍼졌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예전부터 비아디 배터리를 쓰고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비아디는 좀 남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를 보면서 저런 차가 다 있냐 이러면서 조롱했는데, 지금은 비아디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무역 장벽이 없으면 독주할 거라는 말도 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역 장벽이 없으면 비아디가 다른 전기차 업체를 거의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비아디랑 협력해서 파이를 늘리는 게 경쟁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대기아차한테는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미 토요타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이지만 마침 여기는 또 사고가 터지기도 했고, 충전 인프라나 보조금 같이 제3의 요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일단 한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네시스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 대중 브랜드 시장뿐만 아니라 벤츠와 BM이 속해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에서도 수요를 많이 뺏어올 거고요. 역으로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부추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출시 시기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걸 보면 내년 초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가장 잘 팔리는 G80과 GV70이 유력하다고 하니 판매량에는 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